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능숙하지 않다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철학 박사이고 인간관계 전문가인 바바라드 엔젤리스가 당신이 나의 그 사람인가요? 라는 저서에서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한 에너지와 시간에 대해 인간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그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타인에게 습관적으로 의존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가 중복될 때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고 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감정적 불균형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가치를 비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되고 상대가 자신의 감정, 기분을 얼마나 받아들여주는지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부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한 결과로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은 자신을 거부하고 버릴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자신이 앞서서 상대를 버릴 것이고요. 코디펜던트 성향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큰 슬픔과 감정적인 공허, 만성적 불안, 궁극적으로는 우울증의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학대자의 조정에 스스로 휘둘려 줍니다. 스스로 독이 되는 인간관계로 뛰어드는 꼴이 되는 거죠. 정서적,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상대의 애정, 관심, 인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외로움과 버림받음에 대한 비합리적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통제하고 억압해서 자신의 바운더리에 가두려 하고요. 코디펜던트 성향의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스스로 순정적이고 복종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또한 의존할 상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감정적 의존의 지속적 패턴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턴은 관계 유지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대나 착취를 스스로 정당화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적 비대칭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대칭 관계는요, 상대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봄을 갚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관계는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인간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만족할 수가 없죠. 인간관계의 실질적인 질에는 상관이 없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관계에만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요,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강렬하면서도 불안정한 유대관계를 만들어내겠죠. 물론 우리 모두는 당연히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서적 관계에서 절대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런 시간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이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감정적 의존의 원인이자 증상의 하나입니다. 감정적 의존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선택지가 중복되는 애매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기대는 마음입니다. 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자신의 의견이 있어도 상대의 의견을 따라가는 성향을 보이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했다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문제는요, 현재의 배우자나 연인에게 이런 성향을 보였을 때 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바뀌어도 그렇다는 게 문제입니다. 3자가 보았을 때는요, 그저 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하는 거로 보여지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절대 의존하지 않는 건 독불장군이지만요, 절대 모든 걸 의존하는 건 남에게 의지해서만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고 그 질문에 답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낮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이것은 의존과 애정을 추구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런 의존성은 스스로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타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안녕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여러분 자신뿐이죠. 행복은 다른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승인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안정감을 쌓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방법은 매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아끼는 것을 생각으로만 해서도 절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귀에 소리가 들리도록 말을 하고 그것은 뇌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각인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런 노력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꾸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에피지놈이라고 부르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노벨상은요, 이론만 그럴싸한 연구에는 상을 주지 않습니다. 실증적 결과물이 있는 사실에만 상을 주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기분이 너무 바닥을 치고 무기력해지려는 이런 신호가 올 때요, 집 밖으로 나갑니다. 지나가는 낯선 이와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여서 인사하기도 하고요. 하늘도 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 전 편의점으로 갑니다. 껌이나 사탕 한 통을 사들고 계산하면서 알바를 칭찬해 보세요. 물론 처음엔 쑥스럽죠. 그렇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화내거나 뾰루퉁한 경우는 없거든요. 처음엔 황당한 듯 쳐다보겠지만 거의 다 기분 좋게 웃어줍니다. 처음엔 약간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긍정적인 느낌을 되찾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의존의 잠재의식을 점차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게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주는 노력을 매일 꾸준히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곧 여러분 자신이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습관적으로 해주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